뉴욕 증시에서는 잠깐 루돌프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죠. 과연 이 분위기를 연초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유독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한 주간으로만 봤어도 거의 2.7%가량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투경이 해제가 됐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이제 글로벌 증시로 보면 반등세가 조금 더 연출되는 장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아시아 증시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만이 지금 3.1% 상승, 2.5% 상승한 일본, 그리고 코스피도 2.7% 상승했고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지만 그래도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중에 특히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시도로 무려 36원 하락하면서 외국인 대기 매수세를 매수로 조금 이끈 면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국채 금리와 또 국제유가 역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증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사실 직전주에 오라클이 반등의 성공 이후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H200칩 중국 수출 재료가 지속되면서 좀 기술주 반등을 유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엔비디아가 내년 2월부터 H200칩을 수출을 중국을 시작한다는 국제적인 일정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3% 증가로 나오면서 상당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이게 또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또 주간 단위 ADP 민간 고용 수치가 하락하면서 4주 평균 수치가 둔화됨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좀 반등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군함 건조 승인을 하면서 국내 기업인 하나가 좀 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내 조선 및 방산 관련들이 동반 상승했고, 또 국내 기재부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실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걸 떠나서 정부가 이제 다각도로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 후반에 이제 환율 급락하면서 수출 성장이 지속되어 좀 할증을 받았던 그런 업종들이 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자력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한국거래소가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100억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 경고 대상 제를 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최근 관심을 많이 받았던 SK하이닉스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업종은 지수보다 좀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7.4% 한 주간 독보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보험 업종이 이제 한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5%대 하락한 섬유유보 업종, 2%대 하락한 유통과 의약 업종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에서 확실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은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 좀 쏠림이 가득했던 그런 한 주였었네요. 이제 보니까 외인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환율이 거의 40원 가까이 좀 떨어진 영향일까요? 이 외인이 코스피 현선물에서 모두 좀 지난주에는 순매수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수급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만 집중된 그런 결과였겠죠? 네, 사실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이제 코스피에서는 4조 3천억 원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이제 1,100억 순매도로 2주 연속 순매도세가 이제 이어졌는데, 코스피 순매도도 보시게 되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중된 매수로 이 두 종목 매수에만 4조 5천억 원이 났기 때문에 전체 금액보다도 이제 더 많은 금액, 그렇게 요걸 두 개를 제하면 코스피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순매도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종으로 접근해 본다면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던 업종이 전기전자, 음식료, 비금속물, 의료정밀, 송시업인데 전기전자가 좀 방어적 성격의 업종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을 좀 2주 연속 좀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타 서비스업도 매수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도 업종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코스닥이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뭐 전환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애매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지금 환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그날 당일만큼은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환율 상황의 변화 여부가 외국인 수급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코스피에서 직전 순매도 상위 3종목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가 그대로 이제 그대로 치고 순매수 또 올라왔네요. 3종목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직전주에 순매도 상위가 지난주에는 순매수 상위 3위 종목으로 바뀌었다라는 좀 제가 볼 땐 좀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간 이제 반도체 두 종목이 사실 수급 별로 안 좋지만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좀 관찰 여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지금 현대차, 하나오션, 두산 에너비트가 있었는데 모두 이제 수출을 줄여고 하는 종목들이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알테오젠, 원익홀딩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테오젠 순매수 전환이 좀 특징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 SPG, 로보티지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봇도 순매도 종목에 좀 신규로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관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제 수급 상황은 아직까지 외국인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대로 완전 지난주에는 순매도였는데 또 바로 직전주에는 순매수로 올라온 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거의 뭐 5% 가까이 금요일에 올랐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드디어 좀 기록을 하고 SK하이닉스도 투경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과연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 비슷한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니면 좀 잠깐 쉬어갈 가능성도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이제 마이크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시작했는데 이러한 반도체주의 강세가 최소한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있는데 오, 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에 많이 나온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전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수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분기 내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보시면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 상황 보시면 네. 기관과 외국인 합계 수급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양 투자 주체들이 지금 4조 2,800억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2조 6,600억 순매수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두 종목을 합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지난주에만 무려 7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직전적인 순매수는 결국 미리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을 통해서 향후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추정치도 대교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한 선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보다 내년에 HBM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이제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노무라 증권이 그쵸. 반도체 두 종목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내용을 마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D램과 HBM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33조 원, 133조 원이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109조 원으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였습니다. 사실 뭐 실제 D램 가격이 1년 전 대비 지금 5배 증가한 수준이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일부 품목은 전주 대비
무려 한 주 동안 13%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오, 되었습니다. 네. 또한 HBM4의 등장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HBM3E의 경우에도 가격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도 지속되어 증권사들의 내년 추정치 상향 조정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악세였던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해제되었고 또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ADR 발행 관련한 재공시 시한도 1월 이제 10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에 따른 신규 매수세도 유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이제 해피성 물량이 이제 완전히 끝난 지금 기간이 되었고 네. 또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거래일이 이제 연말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주가 해외 반도체보다는 좀 더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주들과 다가오는 1월 초 삼성전자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을 해서 보이는데 만일 이제 주가가 미리 오른 상황에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면 이제 세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그 상황에 관계없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내년 1분기 빠르면 2월 내로 SK 하이닉스 역시 전고점을 돌파 시도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에 관점을 두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눈을 의심했는데 디램 가격이 월간이 아니라 주간 기준으로 13%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지난주에까지만 이제 다른 패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분기 기준으로 100조 원 많이 좀 상회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노무라에서 133조 원을 제시를 했다니까 당연히 주가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제약바이오도 되게 궁금한데 이 지난주 좀 후반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좀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 이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사실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또 사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 날 2.4%, ABL 바이오가 5.8%, 리가켄 바이오 3.8%, 코롱티슈진도 1.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12월 들어서 조정세가 좀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은 있었지만 일제히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매수하지 않고 있던 대기 매수세가 매수를 지금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대주주 양도세 이제 회피성 조정이었다면 오늘 매수세가 좀 크게 유입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가 어떤 건지 좀 약간 풀어가지고 네, 일단은 설명해 주실 수 아시겠지만 종목당 5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그 다음에 대주주로 포함되면서 매도를 했을 때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라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물량이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시할 때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다시 오를 테고. 그래서 마지막 날인 지난주 금요일이 가장 매수가 적합한 날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1월과 2월에는 코스닥에 강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한 호재성 재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한 바이오 업종 역시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보다는 성장성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1월 효과에서 가장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네. 업종인데 이런 업종을 미리 매수하려는 것 중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러브콜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있는데 사실 1월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 행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렇죠. 사실 과거 컨퍼런스 전후에 참가 기업은 물론 바이오 전반으로 이제 강한
주가 상승 경험을 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1월 바이오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다. 투자 전략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내년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기본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투자자라면 주가가 이제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해 본다면 기관 외국인 모두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기관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종으로 선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수급 개선이 나타난 5개의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또 비트코인은 좀 상당히 힘들었죠.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도 네. 87,000달러 선을 좀 겨우 지키고 있던데 최근 들어서 거의 뭐 비트코인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금쪽 ETF로 많이 가는 모습이네요. 앞으로의 전망, 내년도 좀 비슷할까요? 네, 사실 한때 디지털 골드를 볼 때는 비트코인이 그쵸. 올해는 6% 하락했고 실질적으로 사실 현물 금 가격은 올해 73% 상승한 상황이라 네. 너무 이제 금융한 차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비트코인이 저조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물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그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고 있고 또 현물 ETF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연말 대규모 옵션 만기라는 삼중고가 이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입니다. 근데 향후 전망에 관해서도 아직은 비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뭐 $10,000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왔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또 없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 투기 상품이 아닌 거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필수 자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그쵸.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해 한 해에만 미국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무려 230억 달러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 전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받는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150 거래일 지나서 비트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금 가격이 고점을 찍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네.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일단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랑 역시나 금 가격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비트코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